오늘 주제가 주도주 바뀌느냐 하는 거잖아요. 바뀔까요? 일단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려고 하면 한번 큰 충격이 와가지고 왕창 내려앉았다가 다시 시작할 때 그때는 많이 바뀝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조정 정도로 끝나면 바뀌지가 않아요. 거의 안 바뀝니다. 그냥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서 잠깐 눌렀다가 그걸 다시 이겨내고 윌리엄 오닐의 그 조건을 이겨내고 다시는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주도주가 더 주도를 하게 되더라. 지금 세계 주식시장의 내러티브는 그냥 간단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시총인데 금은 빼놓고요. 시총 순위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잖아요.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결론은 세 개의 회사가 뭐 치고받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다 AI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소프트웨어고 애플은 AI 디바이스고 엔비디아는 AI를 하기 위한 설비 투자주잖아요. 각 AI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하나씩 해가지고 그게 다 세계시장 1, 2, 3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 주도주는 잘 바뀌지 않겠죠. 물론 뭐 소비 안에서 소비자들은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AI 관련 뭐 인프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디바이스 관련 이런 것들이 꺼지려면 얘네들부터 뭔가 조정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이 한동안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AI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를 하면서 애플이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애플도 모습이 좋아졌어요. 근데 일단 뭐 어떤 것 때문이었냐 그러면 그거 보기 전에 하나 보여드리면 이 초록색이 영국 주가지수 시가총액입니다. 하얀색은 둘이 뭐 비슷한데 여기 있던 이제 엔비디아가 노란색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니까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제껴버린 것이죠. 요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게 다시 뭐 내려오거나 하지 않는다면 한동안의 이 분위기는 이어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애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엔비디아는 더더욱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관련주들을 봐야 되겠죠. 뭐 일단 뭐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강력했던 게 이제 전기 전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기 전력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뭐 친환경 이런 거 할 때 뭐 탈원전하고 친환경 하자 할 때가 그때 왜 그런 걸 하자 탄소를 줄이자 넷제로로 실행하자 뭐 이러면서 약간 환경 보호를 위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그 하나의 큰 당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친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친환경이든 뭐 안환경이든 간에 전기만 만들 수 있다면 다 해봐라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전도 하고 석탄도 하고 여하튼 지금 목적이 전기야. 예전에는 친환경이었다면 이제는 당위성에서 필요성으로 바뀐 거죠. 뭐가 됐든 간에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친환경도 프레임 바뀐 거죠. 예전에는 당위성으로 져줬는데 이제 필요하니까 만들자. 근데 친환경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것하고 그 전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되게 멀다는 거예요. 요즘 소형 원전이 뜨는 게 뭡니까? 데이터 센터 옆에다 지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뭐 풍력 발전 이런 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가만 보면 친환경이 가는 데가 대부분 이쪽이 많습니다. 여기 색깔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 바람은 저기 좀 남쪽에 많고요. 남쪽에 많고 종류별로 보면 이제 중간하고 남쪽에 많은데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요 동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서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멀어요. 멀어. 그리고 원전에 하나에 집중해서 쫙 쏴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은 듬성듬성 있잖아. 그러니까 만드는 것 따로 쓰는 것 따로니까 이게 전기를 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방은 어느 정도 전기를 발전하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주로 경기나 수도권이니까 이 송전이 안 돼가지고 그 발전소를 못 돌리고 있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건데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에너지부가 친환경 에너지로 좀 더 이제 필요한 전기를 채우려고 하면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10년 동안 송전할 수 있는 용량을 올해 4월 대비 최소 400% 해야 된다. 10년 동안 400%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송전.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거를 여기하고 여기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전기를 보내야 되는 장비, 전기를 보낼 때는 뭐 전선도 필요할 것이고 고압을 했다가 다시 낮춰야 되니까 변압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전력 인프라 산업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한두 개 짓고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데이터 센터만 전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봤을 때 어쨌든 발전소를 다시 지어도
변압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AI 관련 인프라에도 분명한 기회가 있을 것이고, 반도체 기회가 있을 겁니다. HBM 같은 거 뭐 설명하기가 무한할 정도죠. 그런데 AI가 지금은 이제 투자의 단계잖아. 투자 막 깔고 있는. 우리 예전에 닷컴 버블 이럴 때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았던 게 SK텔레콤이었어요. 뭐 일단은 뭐 인터넷으로 하려면 인터넷 깔아야 되니까 통신회사가 강했던 것이지. 지금은 이제 AI를 뭘 하려고 하면 AI 장비가 필요하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최고 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개인이 뭘 하긴 좀 그렇고, 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한테 캐게는 주문을 넣고 있고, 그 엔비디아는 점점 성능이 좋은 걸 그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 기대하면 계속 올라가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건데, 이게 근데 사실은 진짜 커지는 거는, 진짜 뭐 산업이 커지려면 개인들이 써야 돼요. 우리 뭐 그냥 컴퓨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뭐 상식책 이런 데 보면은 컴퓨터라는 게 2차 대전 때 인터넷하고 다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의 인터넷 그런 건 아니겠지만 초기의 인터넷 모습이 군사적 목적이든 대학 간 연구 목적이든 이런 데 다 사용되고 있었고, 뭐 아폴로 계획 이런 거 할 때 컴퓨터 없이 다 설마 손으로 했겠습니까? 그때 컴퓨터가 다 있긴 있었어요. 물론 뭐 지금의 수준의 컴퓨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랬는데, 이 컴퓨터 산업이 완전히 빛을 발하고 주가가 진짜 폭발했던 게 94년부터 닷컴 버블 2000년까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개인 컴퓨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가야 거대한 뭐 센터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 집에도 컴퓨터가 놓이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컴퓨터 시대가 열렸고, 그 컴퓨터가 네트워킹 돼서 서로 연결되면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 그럼 AI도 지금은 기업들 연구소 AI 데이터 센터에 가야 볼 수 있는 거대한 뭐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뭐 갤럭시 24도 그렇고, 이제 애플도 그거 발표를 했고, 내가 쓰는 개인이 쓰는 컴퓨터 안에서도 물론 AI 데이터 센터만큼의 연산 능력을 못 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AI를 구현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또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진짜다. 그때가 진짜. 제가 전기 읽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처음 컴퓨터 만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성공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뭘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A가 약간 그래요.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와 신기하다, 세상을 바꿀 거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제일 처음 한 게 뭐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제일 처음 한 거 이메일 보내는 거였죠. 게임 같은 건 나중에 나오잖아. 그 이메일 보내고,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친구랑 뭐 인터넷 전화하고, 그 새로운 기술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 인터넷은 그런 거예요. 지금 AI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문서 요약이나 자동 번역 이런 거잖아요. 설마 요약하고 번역기 좀 돌리려고 그 비싼 엔비디아 칩을 사가지고 막 여기저기 깔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인터넷도 보면 이메일은 그 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의 그 초기적인 서비스잖아요. 지금 AI가 그 혁명 시기에 이메일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개인이 네트워크를,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첫 번째 서비스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개인들 컴퓨터나 개인들 디바이스에서 AI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AI라고 하면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학습을 하는 건데, 그 데이터라는 게 개인정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걸 다 보내가지고 학습시키려고 하면 내가 정보가 거기 다 들어갈 수도 있는 이 개인 정보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데, 요걸 해결하는 게 뭐겠습니까? 데이터 센터로 보내지 말고 폰 안에서 하는 거지. 그게 온 디바이스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거는 뭐 테마가 강력하기도 했죠. 근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바이스 회사 애플이 어떻게 할지 좀 긴가민가 하고 있다가, 애플은 원래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보안이잖아요. 보안. 뭐 이제는 뭐 안드로이드도 안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애플의 장점은 이제 보안인데, 그 애플은 원래 좀 개인정보 이런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AI 시대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보내가지고 그걸로 AI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애플은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했는데, 애플은 애플답게 내놨죠. 폰에서 하겠다. 내가 내 폰에서 하면 개인정보가 어디 나갈 일은 없잖아. 근데 문제는 폰에서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제 폰이 느릴 거니까, 아무래도 폰에 들어가 있는 CPU나 GPU는 좀 느릴 거니까 이 문제하고, 속도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온다고 하면 이 배터리 문제, 전기를 엄청 먹을 수 있겠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건데, 일단
뭐 애플은 제가 기술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발표한 거 자료들을 좀 읽어보니까 일단 그 학습한다는 게 AI가 거대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어로 이제 기계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챗 GPT잖아. 근데 이거는 뭐 메모리도 그렇고 그 연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기하면서 되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지금 전력도 난리 나는 게 전기 많이 먹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고대역이 필요하고 HBM 필요하고, 그리고 전기가 많이 먹으면 배터리 나가겠지. 그래서 요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그 필요한 것들을 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램으로 불러오고 이렇게 좀 나누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리턴시가 20분의 1로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폰 안에서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수준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러면 애플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온 디바이스는 뭐 삼성도 하고 다. 오히려 그거는 삼성이 더 일찍 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CPU뿐만이 아니라 D램이나 이런 그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용량은 더 필요할 겁니다. 용량이 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D램이나 낸드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그냥 256과 뭐 512 용량 차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온 디바이스에서 제대로 그래도 AI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뭐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메모리와 램이 탑재돼야 되는, 저장 공간이 AI한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개인이 유저가 써야 될 게 있고 또 AI가 써야 될 게 있으니까, 같은 128이면 뭐 256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디램하고 낸드의 역할이 커질 거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좀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이폰 16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iOS 18하고 그 두 개가 잘 되면 이제 디바이스에서 필요한 디램과 낸드가 거기 때문에, 이거는 AI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들한테도 큰 기회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밀려있는 뭐 삼성이나 그의 식구들이 또 다시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거라서, 코스피가 뭐 3,000을 넘긴다든지, 아니 그 안에서 일부 주도주가 다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이폰 중에 저도 아이폰을 10부터 써왔는데 가장 최근 것 중에 잘 팔린 게 아이폰 12입니다. 아이폰 12인데 근데 동글동글 하다가 지금 그 깻잎 그 곽처럼 끝이 각져 있는 그 디자인이죠. 지금 계속 우려먹고 있는 그게 12 때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잘 팔려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그건데, 근데 요즘 폰이 한 3, 4년 정도 쓰거든요. 3, 4년 정도 쓰는데, 그 아이폰 12가 나왔을 때 21년이었죠. 21년 그때쯤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그때 금리가 낮을 때는 내구재 소비, 그러니까 좀 한 번 사면 좀 그래도 좀 오래 쓰는 내구재 소비가 높습니다. 그때 그래서 봉쇄되고 하는 바람에 더 많이 봤던 기억이 났을 건데, 그때 많이 팔렸고, 그러고 나서 4년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폰 16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사이클상 많이 있고, 금리도 그때처럼 제로금리는 아니지만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갤럭시도 1인가 22에서 한번 사고를 한번 치고 나서 좀 23도 잘 팔렸고 했는데 24가 굉장히 좀 히트를 쳤잖아요. 애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애플도 교체 주기가 왔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고 AI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폰이고 카메라만 다르지가 아니라 새로운 폰을 바꿀 수 있는 견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반도체 수요를 또 자극할 수도 있는데, 꼭 AI 관련이 아니라더라도 기존의 낸드, 디램 같은 레거시 반도체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애플이 이거를 온 디바이스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애플이 발표했을 때는 그날 2%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분노의 반등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뭐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했다가 뺏겼다가 뭐 이러고 있는 것도, 지금 이 AI 산업이 진짜 제대로 터지려고 하면 컴퓨터 시대가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고, 그 퍼스널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는 던 시기, 그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그 호황의 시기를 만들어냈던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 그 PC의 시대, 그러니까 AI PC면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AI가 된 것이고, 그 AI 안에서 그 서로 다 모든 사람이 그런 폰을 갖고 있으면 가능해지는 서비스가 또 나중에 나오겠죠.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나올 스텝을 밟아가는데, 이때가 중요한 시기다. 처음에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을 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깔리고 있는 그 시기가 지금 AI로는 그 시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관련해서 기회는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주가라는 건 곱게 가지 않고 그냥 가는 거는 이제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성공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일지는 또 골라내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서 그 추적과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그 과거 기억을 봤어도 80년대 PC가 보급되고 하면서 T 하드웨어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컴퓨터 관련 산업이 제가 77년인가요? 애플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이건 애플 2인데 애플 1이 한 77년인가, 그래서 저보다 한 2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애플이. 그러고 나서 한 15년 동안만 해도 컴퓨터 산업 크기가 30배가 넘게 성장을 하거든요. 다른 산업들은 같은 기간 동안 50% 성장할 동안 얘는 130%가 아니고 130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AI용 개인용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또 그때가 찐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PC 시절에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은 스타 기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 컴퓨터를 개인 책상이 아니라 개인의 손에 들려준 또 스티브 잡스가 또 다른 혁명을 끌고 왔고, 이것 때문에 가능해진 게 뭐 현재 구글이나 빅테크 같은 애들은 또 그 사람들이 다 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AI도 그런 패턴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리 어떤 기업이 뭘 할 것이라는 건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누가 승자가 될 건지는 저는 뭐 오늘처럼 주가와 거래량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그걸 최종 컨펌해 주는 건 펀더멘탈로 해서 추적하면 최저가에 못 잡아도 그 상승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제가 또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제가 이제 동고리즘 지수 보여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더 상승을 했죠. 이게 주별이에요. 주별이라서 어제 오늘은 좀 빠져서 여기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초부터 해가지고 쭉 하니까 지금 136%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동기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뿌듯한 일이고요. 역시나 같이 배워보고 싶고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이제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제 채팅방이나 아니면 상담 신청서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릴 거고요. 이번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